얘기 듣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겠어요. 갑자기 아들이 장가 가더니 뭐 명절에 오지도 않아, 용돈도 그렇죠. 안 줘, 막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네. 시댁 쪽에서도 굉장히 그 감정을 내비쳤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좀 중간에 껴서 난처한 입장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할 결혼 정예연입니다. 오늘 로펌 세연 이시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이제 만난 지 2개월 만에 이제 초고속 결혼을 하고, 근데 또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신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 네. 좀 이야기를 한번 빨리 나눠볼까요? 네. 네. 만남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혼을 할 때 아니면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면을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된 사건인데요. 네. 네, 우선 남편은 30대 후반, 아내는 30대 중반으로 이제 홍기가 좀 꽉 찬 나이에 중매로 만나게 됐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매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만나자마자 결혼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나이 되면 빨리 이제 그렇죠. 어떻게 뭐 아기도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 마음이 맞으면 합이 맞으면 빨리 하시려고 하죠. 네.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로 마음에 들었으니까 결혼을 진행을 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네. 서로 집안의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가치관, 특히 경제적인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네.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가치관이 다르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갈등의 이제 주된 원인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네. 이제 중매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경제력 같은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로 요소가 작용하죠. 네, 되잖아요. 네. 그랬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의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 아, 그리고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 남편 집에 껴있는 대출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남편도 뭐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네. 뭐 집도 있고 네. 이제 부부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내의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남편은 이제 내 월급이 너무 적다는 아내의 말을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웠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이 집을 해온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결혼을 전체 할 때. 다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거기에 좀 대출이 있다고 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아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남편 명의로 보유한 집에는 뭐 시댁 식구들이 같이 살았던 걸까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어. 이제 투자용으로 산 집이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결혼 전에는 그냥 남편에게 집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세입자도 껴있고 대출도 있고 하니까 불만이 생겼던 왜 거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약간 네. 이런 마음이겠네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부부가 처음으로 크게 싸움을 한 계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계기였을까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네. 이제 남편이 결혼 전부터 부모님한테 지급하던 용돈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님의 뭐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용돈을 드렸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형식상으로 이제 남편의 월급의 한 5에서 10% 정도의 소액을 용돈으로 드렸던 것인데요. 네네. 남편은 또 좀 효심이 깊은 편이어서 결혼 후에도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계속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반면에 아내는 조금 현실적인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대출 이자도 갚고 네. 또 뭐 이제 뭐 우리 생활도 하고 그러면 막상 저축할 돈도 많지 않다. 그런데 부모님이 꼭 필요한 돈도 아닌데 용돈을 드려야 되냐 이러면서 좀 용돈 지급에 반대를 하게 돼요. 아니 또 남편 입장에서는 또 드리던 거를 갑자기 끊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 문제로 부부가 굉장히 크게 첫 번째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던 중에 또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은 결국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용돈까지 중단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요. 네네. 근데 아내가 30대 중반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노산이기도 했고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댁에 가는 거를 조금 줄이고 싶다 이런 의견을 좀 남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네. 거기다가 네. 시댁이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한 번 가려면 한 몇 시간 걸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런 의견을 남편에게 내비쳤는데 네. 남편은 또 뭐 명절 때면 이제 부부가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많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뜻 그러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 못했고 네. 이런 문제들이 또 조금씩 쌓이면서 부부 간에 이제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되죠.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겠어요. 갑자기 아들이 장가 가더니 뭐 명절에 오지도 않아, 용돈도 그렇죠. 안 줘, 막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네. 시댁 쪽에서도 굉장히 그 감정을 내비쳤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시부모님께서 뭐 아주 경우가 없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대놓고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아들에게는 좀 이렇게 서운하다. 왜 이렇게 되냐, 뭐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러면서 조금 의사를 내비치셨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좀 중간에 껴서 난처한 입장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내는 이후에 딸을 출산했는데 네. 또 이제 부모님께서는 늦장가 간 아들이 이제 딸까지 낳아서 예쁜 손녀까지 낳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손녀가 싶고 보고 이쁘시겠네요. 싶으셨겠어요. 네. 네, 그랬는데 한 달에 몇 번 이제 시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려야 되는지 이 문제로까지 이제 자주 싸우게 돼요. 네. 왜냐면 시댁이 좀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보여주려면 시부모님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서울 집에 오셔야 되거나 네. 아니면 부부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제 시골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두 가지 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남편 쪽에서 이혼 소송을 하신 거구나. 네.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한 경제력 부분에 불만이 진짜 크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뭐 그런 문제로 이제 다투게 되다가 네. 남편과 아내가 또 명절을 앞두고 이제 명절이 늘 문제죠. 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 드릴 용돈 문제로 좀 다투게 됩니다. 네. 이제 남편은 명절이니까 좀 두둑하게 부모님께 용돈을 좀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애까지 생겼는데 더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런데 용돈을 그렇게까지 드릴 필요가 없다. 네. 이러면서 또 다툼이 시작됩니다. 네, 네. 또 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아파트 대출금 문제 이런 옛날 나오죠. 얘기까지 다 다 나오죠. 불거지게 되면서 네. 부부가 엄청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명절에는 네. 각자의 본가에 가서 부부가 명절을 지내게 되고 그날로 부부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화해를 못한 거죠. 네, 누가 한 명이 풀고 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제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더 이상 아내와는 못 살 것 같다라고 네, 네. 하면서 네.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게 됩니다. 네. 아, 그래서 남편 쪽에서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던 거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경제력 부분 때문에 마음을 풀지 못했던 거네요. 네, 이제 결혼 후에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고 나서 네.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아내가 조금 남편을 더 채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내가 좀 남편을 닥달했다고 해도 이제 아내의 행동에도 이유는 있었던 거고 이걸 가지고 명백하게 이혼 사유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네, 네. 거기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까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이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이제 이런 부분을 남편분께 다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런데도 남편의 이혼 의사가 굉장히 완강했고,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혼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1심 소송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길다. 네. 네. 남편이 이제 이혼을 너무나 원하는 반면에 네. 아내는 너무 간절하게 부부관계 회복과 가정의 유지를 원했던 거예요. 애기 때문에라도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렇죠. 너무 그리고
이제 서로 제대로 된 얘기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혼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송 중에 뭐 여러 가지 이혼 소송 중에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네. 뭐 가사 조사라는 절차도 거치게 되고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부부 상담 또 여러 차례 조정 절차도 네. 거치게 되면서 네. 이제 사건이 장기화됐는데 그래도 한 번 돌아선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제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다는데 왜 이혼이 쉽게 안 되지 되냐. 안 되냐 이러면서 남편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뭐 분통을 막 터뜨리시기도 했죠. 네. 네, 어쨌든 뭐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이혼을 시킬지 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좀 어떻게든 화해시키기 위해서 네, 조정 절차를 많이 거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네. 네, 1심에서 이혼 판결을 좀 어렵게 받게 됩니다. 남편분께서 한 번 돌아선 마음이 네. 너무 상처가 크셨나 봐요. 네, 너무 상처가 컸던 거예요. 이제 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내 집, 그리고 내가 어렵게 이뤄온 나의 뭐 이런 사회적 뭐 지위 이런 걸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결혼 체크리스트를 조금 저희한테 알려주려고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가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혼 안 하고. 네,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남편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네. 또 아내의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듣다 보니까 네.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뭐 누가 더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뭐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네. 결혼을 할 때 뭐 경제력이나 이런 객관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네. 뭐 집안의 뭐 사정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내가 잘 맞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관의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좀 구체적인 미래를 좀 상상도 해보고 그럼 네. 결혼 전에 그런 얘기 해보면 좋겠네요. 나는 얼마를 모아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네. 지냈으면 좋겠고 네. 각자의 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하고 맞아요. 결혼 직전에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상대방과 공유도 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애 기간이 너무 짧았던 이혼 사건과 결혼 전 체크사항,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